그 온라인 모금 하실 때 요즘에 어떤 것들이 좀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그걸 좀 넘어서서 우리가 어떤 툴을 쓰더라도 결국에는 모금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모금 자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신 유행하는 트렌드를 쓰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모금이 잘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모금에 좀 집중을 한 이야기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이제 특강을 맡게 됐는데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런 특강을 하게 됐는지 저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제가 온라인 모금을 처음 했었던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얘기를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한 10년, 12년 전에 제가 해피빈에서 온라인 모금을 처음 했는데요. 거기에 일반 모금함이 아니라 그 연예인을 섭외해 오면 연예인들이 거기에서 소개도 해주고 이 단체가 이렇게 필요하니까 도움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사실은 그때 기억이 잘 없는데 왜냐면 저한테는 별로 안 좋은 기억이었어서 그때 기억이 머릿속에 잘 안 남아 있습니다. 약간 트라우마 같은 건데 그때 그 예능에는 잘 출연하지 않으시던 모 배우님이 계셨어요. 근데 1박 2일에 미대형으로 해서 한번 핫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 섭외해서 내가 해피빈하고 같이 해야겠다 해서 기획사에다가 제안서를 넣고 운이 좋게 섭외가 됐어요. 네, 이서진님. 그래서 모금을 하게 됐고 해피빈에서 스튜디오랑 이런 걸 마련해 주셔서 4시간 정도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그때 군산에 있는 그 장난감 도서관 만드는 캠페인이었는데 4시간으로 예약됐었는데 그분이 너무 열정적이셔서 6시간 정도 인터뷰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마침 해외에서 도자기 빚는 수업을 자기가 받고 있다면서 그 해피빈 콩을 자기가 도자기로 만들어서 줄 테니까 기부자들 중에 추첨해서 이걸 선물로 줘라. 이 정도로 열정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에 그걸 올렸고 얼마나 대박이 날까를 엄청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딱 열어보니까 97만 원 정도 모금이 됐어요. 저는 한 3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오픈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보고도 드리라고 해서 두 자릿수로 보고 드리기엔 좀 그래서 제 돈 3만 원 정도를 좀 추가해서 100만 원을 맞춰서 제가 드렸던 그게 제 첫 번째 온라인 모금이거든요. 실패 사례긴 한데 제가 그걸 통해서 좀 굉장히 많이 배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 내용에 좀 맞춰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신뢰도가 떨어지는 내용은 아니었나 갑자기 얘기하고 나니까 갑자기 걱정이네요. 자, 모금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주로 사용되는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히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모금을 좀 잘할 수 있을지 그 팁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모금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모금하면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자, 그냥 모금이 아니라요. 오늘 저녁에 내가 친구한테 월 3만 원 정기 후원을 요청하러 간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 그때 내 머릿속에 모금은 어떤 이미지신가요? 막 하고 싶어서 가슴이 두근두근 하세요? 어떠세요? 자, 선생님 앞에 계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선생님입니다. 네. 네. 친구한테 이제 오늘 저녁에 이거 수업 끝나고 가서 월 3만 원 정기 후원을 요청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걸. 네, 좋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지만 부정적으로 아주 잘 말씀해 주셨어요. 대부분 부담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세 가지 의미로 부담이 있는데요. 첫 번째 부담은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요청한다라는 그런 부담입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 내가 가지는 부담. 두 번째는 내 요청을 가지고 상대방이 부담을 갖지 않을까. 상대방의 부담에 대한 걱정. 세 번째는 내가 온라인 모금이든 뭐 대면 요청이든 요청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내가 얼마를 모금해야 이게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결과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리 좋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결과 중심적으로 우리가 모금을 접근하면 모금이 결국은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 모금했어 라는 걸로 우리가 모금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모금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행위 중심적으로 모금을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간단한 예로 그 전북 지역에서 몇십억을 모금했었던 사회복지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대단한 것도 있었지만 그 친구가 모금하러 갈 때 예를 들면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하고 회의하러 갔다 온다고 하고 다녀왔을 때 거기 관장님은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야, 그래서 우리한테 후원해준대? 얼마 해준대?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잘했다, 잘 갔다 왔다 이 정도만 해주셨대요.
그러니까 요청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모금을 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였어요. 그 온라인 플랫폼에서 모금이 잘 안 되는 경우는요,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결과 중심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기 때문에 모금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뭔가 새로운 툴들을 배워 가셨다면 실제로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그걸 한번 보완해서 또 시도해 보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모금이 잘 되시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이거는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만약에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목재를 가져오게 하고 일을 지시하고 그러지 말라. 대신에 저 바다 그 바다 건너에 있는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주어라. 자,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요즘 모금 교육에서 어떤 모금 방법론에 많이 접근해서 모금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더라도 모금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결국에 우리가 모금을 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툴을 사용하던 간에 내가 진짜로 사람들을 모아서 모금을 해서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걸 어떻게 사람들한테 공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침 제가 강의 준비하는데 밤에 유퀴즈에서 김민섭 작가님이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한 5년 전에 만났었는데 제가 이분 강의를 딱 듣고 온라인 모금 강의는 이분이 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방에서 시간 강사로 지내시던 강사님이셨는데요. 35이 될 때까지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보신 적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어디가 제일 싼가 봤더니 일본 후쿠오카 가는 게 세일과 이렇게 맞물려서 한 10만 원 정도에 갈 수 있었대요. 그래서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둘째 아이가 갑자기 아프는 바람에 병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어야 했는데 그때가 여행 일정하고 겹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되는데요. 환불을 하려고 여행사에 물어봤더니 2만 원만 환불해 줄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이 내가 2만 원을 환불받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여행을 갈 수 있게 내가 이걸 양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행사에 문의를 해봤더니 3가지 조건이 붙었대요. 대한민국 남성일 것, 이름이 김민섭일 것, 그 여권에 있는 영문 이름이 이 스펠링이 똑같을 것. 그래서 SNS에 이 사연을 올립니다. 그래서 김민섭 씨를 찾습니다 라는 사연이 올라갔고요. 사람들의 반응이 엄청 뜨거웠어요. 그래서 김민섭이라는 친구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다 태그를 하기도 하고 했는데 다들 2가지가 문제가 있었어요. 김민섭의 섭자가 여러 가지 섭을 쓰더라고요. SUP를 쓰시는 분도 있고 SUB를 쓰시는 분도 있고 이 스펠링이 똑같으신 분들은 일정이 안 돼서 못 가고 그러다가 어느 한 분이 대학생이신데 졸업 전시를 준비하시면서 잠깐 휴학하고 알바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연락을 하게 됐고 일본 후쿠오카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알려지면서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사람들이 이 김민섭 씨, 그러니까 93년생 김민섭 씨의 여행을 후원하고 싶다라고 개별적으로 작가님한테 연락이 오기 시작해요. 내가 이분의 숙박 비용을 지원해주고 싶다. 내가 후쿠오카에 가서 남은 그 버스 프리패스가 있는데 그걸 지원해주고 싶다. 와이파이를 지원해주고 싶다.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넘기기가 좀 아까워서 그때 당시 카카오에서 하는 스토리 펀딩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 사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모금을 100만 원 목표로였던가 모금을 했었는데 그걸 훨씬 초과하는 모금들이 달성이 됐고요. 그때 그 리워드로는 이 친구가 미술을 하는 친구였는데 다녀와서 후원자님들의 얼굴을 캐리커처로 그려주는 리워드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례를 들을 때 사람들이 어떤 조건도 없이 나한테 어떤 이득도 없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동참하고 링크를 공유해주고 후원해주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원래 우리 단체를 만들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모금을 하려고 했었던 목적과 가지고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번에 유퀴즈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세를 한번 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온라인 모금을 하실 때 어떤 열정이 부족하시거나 뭔가 좀 마음이 흔들리시면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길 제가 추천을 드리려고 처음에 가져왔고요.